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총 사업비 4조 원 규모인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의 핵심은 한류문화 콘텐츠 기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맡을 회사가 수행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 공고가 난 뒤 급히 법인이 만들어졌고 고용된 직원은 1명뿐입니다. 이 업체 대표가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발 사업을 보면 의구심이 더 짙어집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은 지난 3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광주시와 민간 사업자 컨소시엄이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 8천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고 한류 콘텐츠를 생산하고 홍보하는 시설을 지어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는 형태입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가운데 5곳의 건설사와 2곳의 증권사를 제외하면 문화산업을 육성할 법인은 스카이11뿐.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인데 핵심인 문화산업을 담당할 법인은 관련 사업을 한 번도 진행해 본 적 없는 신생법인이었습니다. 이 법인에 고용된 직원은 단 1명뿐.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해 광주시가 공모를 낸 지 9일 만에 법인이 만들어졌고 주소도 제주도 2층 높이 단독주택으로 돼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문화 콘텐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발업을 자신의 사업 분야로 표방하고 있는 회사이고 오는 상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는 창원 복합문화타운. 스카이11의 대표가 또 다른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창원 도심 시유지를 매입해 1,180여 세대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수익으로 복합 문화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광주시가 추진 중인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과 닮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을 마쳤는데도 복합 문화시설 운영에 참여하기로 한 대형 연예기획사의 콘텐츠 투자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창원시 의원은 창원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창원이 이런 실패한 사례가 광주시에도 비슷한 사업을 한다라면 저는 결과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나 광주시에 의해서 이건 명확하게 총 사업비 4조 원 규모의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 전략 산업을 담당할 신생법인의 사업 수행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자칫 창원의 실패를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의회도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정 질문에서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대형 연예기획사의 확실한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의회 반재신 의원도 평동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한류문화 담당 법인인 스카이11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사업자를 공모한 직후에 급조된 법인인데다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로부터 한류문화 콘텐츠를 제공받기로 한 약속도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형 연예기획사가 직접 투자를 한다거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나 보장이 없는데도 어떻게 사업자 말만 믿고 4조 원대 민관 합작 사업을 추진하냐는 겁니다. 4조짜리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사업을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내놓고 시작해야 되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의 부실한 평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스카이11이 급조된 회사이다 보니 실적 등이 없고 그래서 평가 과정에서 0점을 맞았는데도 최종적으로는 해당 법인의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 이상하다는 겁니다. 문화에 관련 기상시점에서 빵점을 맞고도 합격을 시켜주는 전공 분야를 0점 처리했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공 분야 빵점 맞으면 합격시켜주나요?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연예기획사의 참여가 불확실하고 사업자 계획상 아파트 건설 물량이 지나치게 많다며 대형 연예기획사의 확실한 참여나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 물량을 줄이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공모 목적이 한류문화 콘텐츠 거점 도시를 건설하자는 건데 능력 있는 대형 엔터테인먼트 사에 확실한 참여나 보증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 사업은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3월 우선협상자 지위를 얻은 평동 준공업지구의 한류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은 오는 9월
사업자가 광주시와 최종 협상을 확정 지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졸속 추진과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고 정상 추진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자신의 땅에 개발 사업을 진행해 이득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어떤 곳이고 의혹의 핵심은 무엇인지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지난 1980년대 토지 300평과 100평 건물을 구입했던 광양시 광양읍의 호북마을. 현재 2차선 도로 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정 시장이 광양시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4년부터 가설 계획이 시작된 구간입니다. 문제는 이 도로에 정 시장 소유의 토지, 건물 일부와 아들에게 증여한 토지가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를 바라보는 마을 안팎의 시각은 어떨까?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자신과 가족의 토지가 포함된 도로 개설을 추진한 데 대한 석연찮은 시선과 시장 가족이 보유한 소유 토지일 때 돈을 내고 거기에 보상을 몇 억씩 가족들이 받은 거, 이것은 분노의 도를 넘게 해서 노후된 마을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합당한 사업이라는 입장이 공존하는 분위기입니다. 호북마을 주민들은 이 소방도로 난 것에 대해서 대찬성을 합니다. 제가 편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는 도로가 나나 안 나나 아무 덕은 본 건 없을 겁니다. 광양시 성황동과 도이동 일대 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해 충돌 공방도 뜨겁습니다. 정 시장이 사업 대상지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각각 105평과 515평 규모. 정현복 광양시장이 이곳에 소유한 땅 두 필지의 가격은 지난 7년 사이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게다가 해당 사업이 시작된 2008년은 정 시장이 부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때여서 의혹의 소지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시장 측이 소유한 토지 자산이 대부북 호북마을과 성황동에 집중돼 있는데 두 곳 모두 시의 개발 사업이 착수됐다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전남경찰청은 해당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권 개입이나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별다른 답변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광주시는 오늘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사자 협의체를 통해 이전 방안을 찾기로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전라남도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시도가 건의한 것처럼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전라남도는 광주시의 유감 표명을 수용한다며 군공항 이전 문제는 범정부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이틀째 심각한 황사와 초미세먼지가 이어지자 오늘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오늘보다 더 상황이 나빴던 어제는 시행되지 않았는데요. 빗나간 예측 때문이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 직원들이 광주의 한 폐기물 소각시설을 찾았습니다. 폐기물 소각을 오늘 하루 얼마나 하는지, 미세먼지를 막는 살수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하는지 시설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보다 배출가스 농도를 더 낮춰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후 차량을 감시하는 사무실도 바빠졌습니다. 광주 시내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차량 번호를 검색한 뒤 정상 차량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구분해 실시간으로 적발합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는데도 운행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차량 번호판을 이용한 운행 단속 CCTV입니다. 이렇게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는 지점이 광주시에 총 9군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4,000대가 넘는 차량들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보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훨씬 더 심했던 어제는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3가지 발령 기준 가운데 2가지는 해당하지 않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어제 광주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91 마이크로그램, 전남은 78을 기록했지만 7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월 29일은 발령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발령을 안 낸 것뿐입니다. 대신 대규모 황사 발령에 따른 황사 이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여 11년 만에 최악이었던 황사와 미세먼지가 옅어지고 있지만 내일까지도 광주 전남의 대기질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40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학생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문대 엄니로 불리는 분인데요.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 할머니가 계시던 그 자리에 학생들이 추모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0여 년 동안 전남대학교 인문대 앞을 지켜왔던 고 석일자 할머니. 지난 26일 타계한 할머니를 추모하는 공간이 생전에 계시던 인문대 벤치 앞에 마련됐습니다. 할머니와 인문대 벤치의 인연은 8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홀몸으로 5남매를 어렵게 키우시던 할머니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주먹밥과 떡을 나눠줬고 이를 계기로 인문대 앞에 좌판을 깔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 시절 젊은이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됐습니다. 정문 후문에서 시위하고 들어오면 이제 이 어머니가 고생했다고 사과도 하나씩 챙겨주고 좀 힘들어 보이면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묻기도 하시고 사과도 하나씩 건네주시고 이러셨던 꼭 있어야 되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사과로 상징되는 할머니의 사랑은 지난해까지 계속 이어졌고 학생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인문대 엄니가 됐습니다. 학생들에게 정을 듬뿍 나눠주던 인문대 엄니는 말년엔 학교 밖으로 사랑을 넓혀 마을 공동체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동네 마을 일 있을 때마다 누구랄 것 없이 주변 분들 모시고 와서 내 일처럼 해주시는 어머님이셔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건강이 악화되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인문대 엄니는 더 이상 학생들을 위한 좌판을 깔 수 없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할머니의 부고 소식을 접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계시던 뜻을 저희가 이렇게라도 기리고자 만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들을 뒤로하고 영원한 이별의 길을 떠난 인문대 엄니. 인문대 엄니가 계시던 자리에는 빨간 사과가 기억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명진고등학교 전 이사장이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는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기간제 교사 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명진고 전 이사장인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도 검찰에 함께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가 김기선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오늘 열린 이사회에서 김기선 총장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사회는 김 총장이 이사장에게 보낸 이메일과 언론에 배포된 문서 등을 근거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사회는 차기 총장이 선임될 때까지 김인수 연구부총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임박한 가운데 광주에서는 서구와 남구에서 하루 400에서 600명씩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구 염주체육관과 남구 다목적 체육관에서 다음 달 9일까지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